하시죠. 네, TTS 질문인데요. 네. 지금 결국에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처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일단 자체 TTS를 쓰게끔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맥으로만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왔는데 이제 윈도우에서 TTS 만드는 게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영상 하나 만들 때 TTS 만드는 데만 거의 8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속도를 개선하려고 접근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모델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토 컴피그에 보면 그 백엔드에서 그 라마 CPP를 쓸 건지 아니면 허킹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쓸 건지 돼 있는데요. 라마 CPP에서는 GGUF 모델 타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그 CPU 버전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킹 페이스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뭐 GPU까지 쓸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다 설치하고 뭐 GPU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쿠다 설치하고 해서 돌렸는데요. 문제가 CPU랑 생성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느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TTS 하나만 생성했을 때는 분명히 속도가 2배 이상 빠른데 API를 쏴가지고 생성을 하면 CPU랑 거의 생성 속도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이미 라마 CPP에서는 그 GPU를 오프로딩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GPU를 완전 안 쓰는 것 같진 않았고요. 근데 오프로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GPU 버전에서 사용하는 GPU를 써가지고 쿠다를 써가지고 만들 때는요, CPU가 안 좋은데 GPU만 100% 돌아요. 근데 거기서 VRAM이 8기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TTS를 만들기 위해서 리소스를 들고 있는 램이 부족해서 느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AM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어요. 아니에요. 그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근데 좀 모순이 좀 많긴 한데 일단 VRAM부터 알려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 GPU의 그 메모리는 우리가 8기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8기가에는 어떤 게 올라가냐면은 모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자화된 모델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TTS의 양자화된 모델의 사이즈가 한 2기가다. 네. 그럼 2기가가 올라가요. 네. 맞죠? 그럼 나머지 6기가 가지고 추론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동시에 5개를 올린다고 해서 모델이 5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델은 하나가 올라가고 네. 추론할 때만 5개가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GPU를 많이 쓴다는 거는 어쨌든 GPU 자체가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입장에서는 다 멤 리소스를 다 쪼개요. 모든 GPU는. 네.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RAM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 대역폭도 마찬가지예요. 대역폭도 그 실제로 우리가 GPU에다가 메모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올리는 대역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이 동시에 많이 올리면 터지거든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메모리가 터졌냐 안 터졌냐를 항상 봐야 돼요. 금방 터져요. 메모리라는 거는 딱 터지는 순간 다 멈추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역폭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순적인 얘기는 네. CPU랑 GPU랑 속도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단일로 생성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면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병목에 걸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목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마치 잘못 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API를 만들어서 뭔가 백엔드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로우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여기다 좀 가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공을 하고 싶다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의 속성을 DB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루프 안에서 DB를 또 접속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완성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그 평탄화라는 걸 해줘야 돼. 플랫머지. 그래서 순서를 보장해줘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GPU에서 AI를 사용하는 GPU 모델을 따로 병렬로 가져가야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도가 빨라지려면은 네. 우리가 API를 통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네. 여러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TTS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따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API를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끝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끝단에 그거를 컴바인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컴바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해가 직렬로 탁탁탁탁 하는 게 아니고 다 기다리다 보면 늦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GPU를 쓰는 애만 따로 멀티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멀티 프로세스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멀티 스레드랑 멀티 프로세스 차이를 보면 멀티 프로세스를 쓸 때는 가상 메모리라는 걸 써요. 네. 하드웨어에 가상 메모리를 저장해놓고 가져다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걸 GPU에 던질 때는 그거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모델을 로딩할 때 모델을 올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올리고 나서는 추론만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네.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AI 모델을 돌리는 애는 다른 프로세스에서 항상 먼저 올려놓은 상태여야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로 네. 가져가는 거. 따로 가져가요. 로드랑 그렇죠. 추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쏘았을 때 이거를 같이 해버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어려웠어요. 비동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순서를 보장해 주는 게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다른 게 빨리 처리하고 했던데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안 들어왔는데 하면 또 터지잖아요. 맞아요. 널 세션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장해 주는 거를 이제 평탄화라고 불러요. 네. 플랫머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들어가면 빨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GPU의 VRAM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API가 평탄화 작업이 되는 작업이냐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속도가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CPU 처리하고 CPU가 처리하고 네. GPU가 처리하고 GPU가 처리하니까. 이해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파이썬 서버에서 켤 때 그 모델을 먼저 로드하긴 하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그 TTS 만드는 작업이 사전에 TTS랑 클립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FFmpeg으로 영상을 만든단 말이죠. 음. 그러면 그 TTS 만드는 API를 따로 파가지고 거기서 TTS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API를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멀티 스레드를 써버리면은 이제 메모리 레벨로 가면은 이제 스레드 풀이라는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터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로 빼야 돼요. 그러면 다른 PI들을 가진 프로세서로 빼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아예 빼고 따로 쓰게. 그렇죠. 따로 쓰는데 이거를 이제 API를 호출할 때 네. 동시에 쏜 다음에 기다려. 그렇죠. 컴바인 레이티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제가 항상 그 백엔드 투닝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동기라는 걸 잘 몰라요. 동기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근데 아까 병목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중 루프나 루프 안에서 뭘 호출했거나 이랬을 때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철저히 분리해서 쓰면은 느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들고 있는데 또 쏘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메모리가 터지겠죠. 추론을 동시에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네. 파일 기가 그에서 터지겠죠. VRAM에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 순서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쏘고 기다렸다 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평탄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이 비동기를 이제 사용하는 거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에 있는 거 다양한 곳에 호출해 가지고 이기종 간에 어떤 물론 다른 뭐 PC나 다른 서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컴퓨터 안에서도 이 그 GPU나 CPU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를 공유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C 안에 그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그게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좀비 프로세스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빈번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사설로 좀 넘어가면은 그래서 한 명 쓰기 만들기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 명이 썼을 때 터지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병렬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좋은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개선 포인트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시간들 지금 하지 말고 시간 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CPU는 직렬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잘 안 터져요. 근데 CPU는 느려지지 터지진 않아요. 메모리가 맨날 터져. 메모리도 영 제너레이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큰 작업은 가비지 컬렉터가 나중에 풀 GC를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흰 메모리를 처리할 때 계속 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금방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만 한다는 거죠. 잘 써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가비지 컬렉터가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 대역폭이나 VRAM 공부한다길래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VRAM이 왜 계속 꽉 차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GPU 안에 가도 이제 GPU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아요. 어떻게 행렬 연산을 처리하고 있고 부동소 수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양자를 하면 왜 이 용량이 작게 되고 양자화된 모델을 어떻게 추론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요즘 그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TTS만 잘해도 다른 LLM도 서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면 알수록 이제 많이 이제 그 전기세까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몇 와트를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컴퓨터는 다 이진수로 다 바뀌기 때문에 계산이 다 돼요. 어느 정도는 그 계산되니까 이제 서버 세팅하는 건데 아니 이건 너무 사설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설이 너무 많이 갔고 어쨌든 그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단일 프로세스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은 다 어차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할을 쪼개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 CPU를 쓰는 거는 거의 코드가 동일하다 보니까 네.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그래픽 카드 바뀔 때마다 또 어떻게 보면 분기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GPU로 가져가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GPU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GPU가 몇 가지 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쿠다죠. 네. 그 요즘 돈 제일 많으신 지포스 만든 데가 뭐지? 엔비디아, 제스나. 그렇죠. 그 의존성이 제일 커요 지금. 그리고 쿠다 때문에 지금 떼돈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MD도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맥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기 처리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쿠다에서 말고 다른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텐서플로우를 돌리기 위해서 ONNX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CPU에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라마 CPP로 그것도 라마 CPP 있어서 CPU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양한 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좋다. 그 다양한 걸 소화하면은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저항력이죠. 귀찮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어를 잘하면은 빨라져요. 내가 이거 통제를 잘하면 나한테는 좋은 기술이 돼요. 그럼 저는 이걸 익히기가 좋은 거를 익히는 게 좋다고. 어렵더라도 익히는 게 좋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에서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이 한계점을 남들은 못 뚫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게임 만들 때도 예전에 그 게임 기판에 따라서 이거 개발 거의 다 다시 했었어야 돼요. 이 벡터 그래픽. 그러니까 어떤 건 색깔을 몇 가지 해석 못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픽에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럼 기판마다 다 새로 만드는 게 엄청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통이긴 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만 밀고 나가면 될 상황인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말했던 대로 그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게 어려워요. B2B가 쉬운 거는 서버를 내가 원하는 한계 세팅을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다수에게 B2C로 가는데 LLM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 거의 뭐 그 온 디바이스로 서비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API 서버에서 하는 거고. 근데 온 디바이스로 양자화된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잘 뜯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확실한 건 클리퍼 스튜디오 안에는 못 넣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죠. 근데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저라면 어떻게 넣냐면은 저는 올라마의 그 초기 세팅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넣을 거예요. 거기는 모든 디바이스별, 환경별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럼 올라마의 그 집단 지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고. 내가 올릴 거는 어쨌든 그 허깅 페이스 있는 모델일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으면 금방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쓸 수 없으면 만들어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이해해야 넣을 거 아니에요. 올라마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저는 올라마를 다 뜯어본 사람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컴파일러 시킬 수 있고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새로운 환경별로 세팅을 다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임포트 라마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벽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짱이긴 하죠.
근데 그 수행도 그 어려운 걸 계속 맡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감정 자체는 좋은 감정이에요. 결국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왔습니다. 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뚫어야죠. 포기할 거냐, 뚫을 거냐. 뚫는 것도 쉽죠. 어차피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허들이 뭐냐면 여기서 큰 갭이 발생하는데 남들이 뚫어놓은 걸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VS 코드 지금 다 오픈 소스가 돼 있죠. 맞아. 그럼 VS 코드 가지고 내가 기능 넣으면 클로드 코드처럼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었잖아요. 맞죠. 이분들.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다 오픈 소스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AI 시대 5년 뒤에 1인 유니콘 개발자는 이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이해를 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쓰는 사람은 못 쓴다. 컴파일을 못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 기술마다 이 트렌드가 있어요. 그거 다 있고 윈도우 설치 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암호화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안도 들어가요. 문서에만 해도 이제 키 같은 보안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그럼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뚫은 사람은 계속 뚫을 수 있어. 우리 연애도 처음이 어렵지. 개발 똑같습니다. 오픈 소스를 내가 활용해서 어쨌든 응용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라도 되잖아요.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아냐라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적으로. 지금 우리 사용하는 TTS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LLM 서빙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로 넣으면 서버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안에서도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TTS 같은 경우는 엄청 가볍고 기능이 좋아요. 왜냐면 음성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라이트한 양자화된 모델인데 온 디바이스 서빙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잘 되잖아요. 솔직히 맥 같은 데서는 잘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GPU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DF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번역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약이나 번역을 굳이 비싼데 큰 모델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모델에서도 그러니까 젠마 3 1B만 해도 이게 잘 된단 말이에요. 한글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젠마 1B라는 게 무료로 지금 풀렸어. 근데 나는 이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력은 그분들이 하고 나는 그걸 가져다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져다 쓰는 것도 공부를 해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가장 뛰어난 개발자는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못 가져다 쓰니까. 근데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하루도 안 걸릴걸요. 좀 웃긴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올라마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동일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뜯어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알기가 어렵죠. 문제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는 그런 비동기 처리의 속도에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별 따로 관리해서 그냥 멀티스레드가 됐든 멀티프로세스가 됐든 그거를 따로 비동기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속도의 계산에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줘도 웬만한 큰 프로젝트에서는 다 튜닝이 되고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못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본 분들은 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직접 푸는 사람들이 잘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 제품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한다. 우리가 쓰는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이걸 다 해결한 사람이고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벽을 뚫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CPU만 잘 안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어떤 하드웨어나 이 다양한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야 로우 한 단계에서 많이 써야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찾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 안에 코드가 다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뚫어놨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까막눈이라고 생각해요. 까막눈들은 봐도 글을 못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미션을 뚫어 나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사실 LLM을 제어한다는 거는 온 디바이스로 엄청난 경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레거들은 다 API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치 기술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다 서버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로 끌고 들어오면 병렬 처리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저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버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유연하게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비용, 트래픽은 다 비용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GPU 여러 개 그 타입별로 다 익히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맞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 GPU 발전이나 얘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주 작은 어떤 하긴 쿠다 만드는 사람들 그래. 그 노력을. 그것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학적인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개발자 4레벨에서는 수학적인 건 대표적인 게 쿠다예요. 쿠다가 그냥 수학 연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렬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이제 폴리곤이라 해가지고 삼각형 여러 삼각형을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쿠다 역할이었고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LLM에서도 이제 쿠다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GPU에 여러 대에다가 이게 나눠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추론도 나눠서 해가지고 맵 리두스로 조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준 게 쿠다 안에 있는 거죠. 맵 리두스 나눠서 연산하는 쪼개서 연산해 주는 거예요. 행렬 연산을 다 쪼개서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여러 GPU에서 쪼개서 추론할 수 있는가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행렬 연산인 거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거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그 쿠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던 거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기하학밖에 없는 거죠. LLM도 다 차원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GPU 병렬 처리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CPU랑 속도 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GPU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고 사실 AI 인기 아니었으면은 다들 GPU에 관심도 없었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일반인들 GPU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버전별로 성능이 더 좋다 벤치마킹 그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따지지 안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AI가 워낙 대세니까 이걸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영상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그 GPU 하나 잘 쓴 컴퓨터 지금 우리 다 지포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다 말면 되잖아요 지금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쿠다 버전만 먼저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시간 날 때. 근데 그게 이제 딱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4060인데 얘는 쿠다가 그 파이썬하고 쿠다하고 토치하고 버전 다 맞춰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GPU마다 또 쿠다 버전이 다르니까 이제 맞아요. 그게 고생이죠. 근데 그 맞추는 것조차도 고생이면은 그 PIP 인스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 왜 힘든 것 같아요? 그 왜 PIP 인스톨을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성을 들일 마음이 있었으면 버전을 맞춰서 설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되는 걸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막 설치를 한 다음에 네. 문제가 생기니까 버전 체킹을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서가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도 그냥 막연히 들어갔다가 버전이 안 맞으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계속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처음에 그걸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하게 되면은 한 번 시행착오 한 거는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연히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내 PC에 깔려 있는 파이썬 버전, 그 다음에 드라이버 버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버전을 맞추는 거를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9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만 공부하면 될 일이에요, 그게. 근데 어쨌든 힘들게 작동하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쩌저쩌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억에 힘들게 작동시켰다가 기억에 남죠. 네. 또 하기 그럼 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도 버전 때문에 오류가 나기 시작해? 이거 맞추기 두세 번 연속으로 실패를 해? 그러면은 하던 거 딱 멈춰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실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 버전만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공부하고 들어가면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좀 자신감이 붙어요. 와, 그러면 GPU 종류마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네요. 그렇죠. 이게 가치 있는 일인 줄 알면. 그러니까 서두르는 마음이 없어지면 벅찬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착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개발하다가 막혀요. 그럼 뭐 어떤 상태예요? 뭘 모르고. 그렇죠. 한 빼먹었다 단계를. 그렇죠.
막히는 순간 아 내가 공부 안 했구나인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뭘 공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막연히 하는 거예요. 막 구글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고 오류면 던져보고 AI한테 해보고 왜 안 되니 뭐 해보고 하는 그 문제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부터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컴퓨터 안에 바이오 설정하는 것부터 다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어떤 상태여야 된다? 아는 상태. 그렇죠.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거기서부터는 다 내 학습이에요. 그 이제부터 나오는 오류는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학습이에요. 근데 막연히 모르는 상태다. 버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 정리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 파이썬 같은 거 또 가상 환경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 환경도 하고 있고 막 파이썬도 막 PC 환경 설정에는 막 11로 되어 있는데 깔린 거 뭐 11 막 다 깔려 있고 이런 게 다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얘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매번 힘들죠. 매번 언제 힘들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공학 말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내 사고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고민을 진지하게 했어. 나는 점심시간에 뭘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매번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해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을 거 없을 때는 1순위 짜장면, 2순위 뭐 볶음밥 이렇게 생각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매번 나는 뭘 먹고 싶지? 상대는 뭘 먹고 싶지?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접근하는 거, 개발 접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막연한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줄 알면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을 영원히 안 쓸 거야. 그러면 이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아키텍처에 파이썬이 조금 한 5분의 2 정도를 차지해. 그러면 이 파이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부를 하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똑같죠. AI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줘도 문제가 발생하면 못 고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좋은 전기차나 뭐 좋은 뭐 비싼 차 타도 시동이 꺼져 시동이 안 커져. 그럼 차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은 대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못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안 좋죠.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보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근데 개발은 보험 시스템이 없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거 사면은 기술팀이라 해가지고 막 해외 전화면 기술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가지고 비싸게 라이센스 팔았는데 그 영어로 대화해야 되고 또 못 알아들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네. 와서 봐줘야지 자동차처럼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익힐 때 서둘지 않고 이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야. 이걸 따로 빼놔야 돼. 그래서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GPU도 똑같죠. 지금 GPU 파이썬에서 TTS 서비스하는 거, LLM 서비스하는 거 한 번 제대로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절대로 안 해. 근데 그게 나는 그래서 연구하는 스타일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왜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왜 내가 스스로 이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습관이 나중에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금방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원리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적용만 하고 그 원리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용이 안 된다.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 개선하다가 GPU까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좋은 모델 없나 하면서 키튼 TTS를 찾아본 거예요. 그걸 찾고 나서 그 인지가 되더라고요. 또 피하려고 하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저도 매번 그렇지만 반복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원리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가장 저차원을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의존성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예를 들면 해외 유료 컴포넌트를 쓴다든지 개발을 하는데 그럼 그 끝단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그쪽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느는 원인이 그런 게 있죠. 의존성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원천적인 거를 하려고 해요. 원천적인 거를 해서 익히려고 하지. 왜냐면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들고 있는 PDF 같은 경우 이진 바이너리가 내려갔는데 이진 바이너리에서 이제 그 포맷 이 이진수가 만든 포맷들의 타입을 다 찾아가지고 분류를 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다고 쳐봅시다. 좋은 라이브러리 찾는데도 3일이 맞죠? 근데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끝에 가면 내가 통제가 다 돼요. 커스텀도 되고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안에다 내가 뭐 주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든 것처럼도 할 수 있고 급한 거는 그래서 뭐 PDF 문서 안에 갑자기 토끼 같은 거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직 포맷을 못 익혔으면 이런 것도 내가 다 내가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맷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공부하기 싫단 말이죠. 내가 이거 언제 다 해? 불확실하잖아요. 유료 서비스를 쓴 순간 유료 제어 자체가 안 돼요. 완벽한 유료 서비스도 없거든요. 그러면 커스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PDF에다가 AI 기능도 넣고 뭐도 넣고 할 건데 그러면 덕지덕지가 되는 거죠. 다 다른 외부 시스템에다가 이 중간에 또 머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원천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부감이 좀 심합니다. 그 거부감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당장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말한 대로는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멀리 보면은 누가 이득이냐는 거죠. 한 번 할 때 이해를 해야 된다. 한 번 할 때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 기술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월급을 생각하면서 개발자가 되잖아요. 그럼 선택권이 없어요. 심지어 미들웨어도 다 만들어놨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뜯어고치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에 네트워크 제가 다 만들어놓은 거 발전을 못하잖아. 내가 만들어놓은 거 조금씩 뜯어고치고 응용하고 맞죠? 그죠. 시스템을 바꿀 또 원천적으로 원리를 알면은 이건 필요 없어. 지금은 이 단계는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훅훅 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고 뭐 작동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하고 또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응용한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상황에 맞는 응용이었던 거고 실제로 운영해 가면 이거는 다 새로 덮고 만들어야 돼요. 위기를 넘겼으니까 새 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항력이 똑같아요. 그렇죠? 저항력과.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스케일 아웃을 못하면 멈추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은 스케일 아웃 못하면 큰일이 나냐? 큰일 나요. 이번에 이슈 났던 거 하면은 그 런던 베이글 있잖아요. 보세요.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는 자꾸 장사가 잘 됐잖아요. 지점을 들려. 근데 그거 보면 다 수작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모에 맞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원 참치가 사람이 다 이렇게 참치에 캔을 담으면 이 규모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죠. 그거를 발주량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시스템이란 도입이 중간에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근데 왜 못 들어요? 거부감이 들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신켜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이걸 이렇게 갈아 넣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늘려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 때는 커지는 만큼의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판을 짜야 돼요. 규모가 커질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겁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B2C 하려고 하면 내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B2B 서비스가 엄청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B2C에 비해서는. 근데 B2B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준도 안 되는데 B2C를 하려고 하면은 기겁하는 거죠. 분산 처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DB 의존성만 걸었던 제품 가지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버비가 많이 들게 돼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만 돈 많이 버는 거죠. AWS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다가 의존성을 건 순간 나는 어려워요. 상황을 바꾸긴 어려요. 환경을 바꾸긴 어려요. 그리고 또 인프라를 또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원리에 접근해야 되냐면은 인프라 때문에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프로젝트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날고진 개발자야.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 장난치면 나는 바보 병신이 돼요. 근데 나는 인프라까지 갖고 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다 조질 수 있어요. 그냥 뭐 지원 안 합니다. 그래요. 제가 구축할게요. 내부에 빈 컴퓨터 아무거나 뜯어와가지고 내부 세팅해주고 보여주고 나서 외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풀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도와주는 인프라는 세상에 없어요. 인프라는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개발자들이 쩔쩔매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하단 말이야. 왜 연락이 안 오지? 도망갔나 보다. 근데 막 들어보니까 쉬운다고 막 다 했대. 그러면은 정 안 되면 나는 우리 집에 서버 올려서라도 해요. 예전에 막
내부망 외부 그 열어주지도 않고 방화벽 아무것도 안 열어주니까 아 그래요? 우리 집 노트북 켜가지고 서버 올려가지고 외부 시연 다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살기 위해서 내부 시연을 해야 돼, 외부 시연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 팀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 많이- 좀 회사도 그래서. 그렇죠. 많이 봤죠. 그러네. 응. 인텔. 딴 데 가면 더 하긴 더해요, 진짜. 근데 대기업 가서도 그 인프라 쪽은 진짜 도움 안 줘요. 왠지 아세요? 망해야 되거든. 내가 소방수로 왔잖아요.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손해는 누가 본다? 회사가 보니까. 저도 이런 것도 다 고려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니 내 역할이니까 그냥 내가 인프라를 다 세팅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인프라를 직접 다 제어한다는 거는 좋은 거라는 거야. 반대로 치면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만 잘한다고 절대로 소방수가 될 수 없어요. 전체에서 문제를 다 알아야 돼요. 전체에서 뭐가 문제다. 그리고 그 요소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원리 접근 연습을 하는 거라면 하나를 원리 접근 들어가는 이 저항력을 이겨내는 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뭐 외주를 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나온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